정태훈, 끝까지 말을 안 듣는구나. 태우는 뒷걸음질 쳤다. 준혁이 다가오며 주먹을 들어 올렸다. 이제 정말 끝이야. 태우는 절망적으로 눈을 감았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 그 순간. 무슨 일이지? 사단장실 문이 열렸다. 정우성 사단장이 나타났다. 준혁과 부하들이 당황해 경례를 했다. 충성, 야간 순찰 중입니다. 우성의 시선이 태훈에게 향했다. 순간 그의 눈이 크게 떠졌다. 아들을 알아본 것이다. 하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다. 이 병사는 왜 이러고 있나? 새벽 6시. 기상나팔 소리가 막사를 찢어지게 울렸습니다. 태우는 무거운 눈꺼풀을 겨우 떠올렸어요. 군대에 온 지 이제 2달째.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자대에 배치받은 지는 고작 일주일이었죠. 일어나. 빨리빨리. 복도에서 당직병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태우는 침대에서 내려와 재빨리 전투복을 입었어요. 대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해도 아침잠이 많았던 그였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야, 정태훈. 오늘 아침 점호 내가 서야 해. 옆 침대에 선임이 말했어요. 태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모자를 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연병장에는 벌써 다른 병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태훈은 자신의 자리를 찾아 서둘러 들어갔습니다. 순간 누군가가 그의 어깨를 툭 쳤죠. 신병. 이름이 뭐야? 돌아보니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병장이 서 있었습니다. 가슴에 이름표를 보니 최준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태훈 일병입니다. 태훈은 크게 대답했습니다. 준혁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아, 내가 그 전산실 신병이구나. 컴퓨터 잘한다고 들었어. 예,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 잘 됐네. 우리 부대 전산실이 좀 엉망이거든. 내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준혁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태우는 왠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묘한 위압감이 느껴졌거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잘 부탁해. 준혁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아침 점호가 끝나고 태우는 전산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먼지 쌓인 컴퓨터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면은 깜빡거리고 키보드는 때가 끼어 있었죠. 이런, 정말 관리가 안 되어 있네요. 태우는 혼잣말을 하며 컴퓨터를 켰습니다. 프로그램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어? 너 신병이지? 고개를 들어보니 안경을 쓴 일병이 서 있었어요. 이름표에는 한상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네, 정태훈입니다. 오늘부터 전산실에서 일하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한상민이야. 같은 중대 선임이니까 편하게 형이라고 불러. 상민의 얼굴엔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태우는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어요. 형, 여기 시스템이 너무 오래됐네요. 맞아. 아무도 제대로 관리 안 해서 그래. 내가 와서 다행이야. 두 사람은 함께 컴퓨터를 정리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상민은 부대 생활에 대해 이것저것 알려줬어요. 아참, 최준혁 병장 조심해. 상민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왜요? 겉으로는 친절한데 뭔가 이상해. 특히 전산실 일에 관심이 많더라고. 태우는 아침에 만난 준혁을 떠올렸습니다. 분명 친절했지만 뭔가 불편한 기운이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태우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배식을 받고
자리에 앉으려는데 김중희가 다가왔어요. 정태훈, 일병? 예. 중희님, 전산실 정리 잘하고 있다고 들었어.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김중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태우는 뿌듯한 마음으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오후가 되자 태우는 본격적으로 시스템 개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낡은 프로그램들을 업데이트하고 데이터를 정리했죠.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와, 이렇게 빨리 정리가 되다니. 다음 날 아침 행정관이 전산실에 들어와 감탄했습니다. 정태훈 일병, 정말 잘했어요. 덕분에 업무가 훨씬 편해질 것 같네요. 태훈의 노력은 곧 간부들 사이에 소문이 났습니다. 모두가 그를 칭찬했고 신임도 쌓여갔죠. 하지만 준혁의 시선은 날카로워졌습니다. 태훈이 전산실에서 일할 때마다 그는 문 앞을 서성였어요. 정태훈, 뭐 하고 있어? 보급품, 재고,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건 내가 확인해야 하니까 나중에 보고해. 준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태훈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태훈은 군대 생활에 점점 적응해갔습니다. 아침 구보, 훈련, 작업, 당직, 근무, 평범한 일상이 이어졌죠. 어느 날 저녁 태훈은 상민과 함께 PX에 갔습니다. 형, 군대 생활 어때? 응.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다행이네. 근데 말이야. 상민이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최근에 이상한 일들이 있어. 밤에 보급창고 쪽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봤거든. 보급창고요? 응. 그리고 간부들끼리 뭔가 비밀 회의도 자주 하는 것 같고. 태우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준혁이 관련되어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태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산실 데이터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내일부터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어. 태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우는 일찍 전산실로 갔어요. 컴퓨터를 켜고 데이터를 확인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보급품, 재고, 숫자가 며칠 전과 달라져 있었어요. 분명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말이죠. 태우는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어요. 뭐 하고 있어?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차가웠어요. 보급품,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앞으로는 허락 없이 데이터 건드리지 마. 준혁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우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준혁이 나간 후 태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뭔가 확실히 이상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죠. 그날 오후 김중희가 태훈을 불렀습니다. 정태훈 일병, 전산실 업무 범위를 좀 조정하려고 해요. 예. 앞으로는 기본적인 관리만 하고 중요한 데이터는 건드리지 마세요. 김중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것처럼요. 태훈은 의구심이 커졌지만 일단은 명령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희님. 막사로 돌아온 태훈은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어요. 첫 입대의 설렘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대신 묘한 긴장감이 그를 감쌌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은
별 하나 없이 깜깜했습니다. 마치 앞으로 닥칠 어둠을 예고하는 것처럼요. 태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미 의심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곧 거대한 폭풍으로 자라날 줄은 아직 아무도 몰랐죠. 자정이 가까워지는 시각, 태우는 당직실 의자에 앉아 졸음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야간 당직 근무는 언제나 고된 일이었죠. 특히 전산실 당직은 더했어요. 컴퓨터 화면의 파란 빛이 피곤한 눈을 더욱 아프게 했으니까요. 커피나 한 잔 마실까? 태우는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습니다. 그때 모니터에서 갑자기 경고음이 울렸어요. 삐삐삐. 이게 뭐지? 화면을 확인해 보니 보급품 재고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태우는 재빨리 자리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이상하네. 탄약 재고가 실제보다 적게 표시되고 있어. 처음엔 단순한 프로그램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우는 시스템을 재부팅하고 데이터를 다시 불러왔어요. 하지만 숫자는 여전히 맞지 않았죠. 왜 이러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상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매달 특정 날짜에 재고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였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처럼요. 태훈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것이 상민이 말했던 이상한 일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일단 이 데이터를 백업해 두자. USB를 꺼내 파일을 복사하려는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뭐 하고 있어? 준혁이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더 차가웠습니다. 보급품 시스템에 오류가 있어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어디 보자. 준혁이 다가와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의 턱 근육이 꿈틀거렸습니다. 이런 건 내가 건드릴 게 아니야. 당장 끄고 나와. 하지만 오류를 내가 처리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준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태우는 할 수 없이 컴퓨터를 끄고 일어섰어요. 준혁은 태훈이 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전산실 출입은 내 허락을 받고 해. 알겠나? 예. 태훈은 고개를 숙이고 당직실로 돌아왔습니다. 몸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태훈은 상민을 찾아갔습니다. 형, 어젯밤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 태훈은 전날 밤의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상민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최준혁 병장이 화를 냈다고? 예.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들키면 안 되는 걸 들킨 것처럼요. 상민은 주위를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나도 며칠 전에 이상한 걸 봤어. 새벽 2시쯤에 화장실 가는데 보급창고 쪽에서 트럭 소리가 나더라고. 트럭이요? 응. 그리고 최준혁 병장이랑 몇몇 사람들이 뭔가를 싣고 있었어. 태훈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혹시 보급품을 빼돌리는 건 아닐까요? 쉿. 조용히 해. 여기서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상민의 얼굴에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그날 오후 태훈이 사무실로 가는데 김중희가 불렀어요. 정태훈, 일병. 네, 중희님. 어젯밤에 전산실에서 뭘 했지? 김중희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준혁이 이미 보고한 것 같았어요. 시스템 오류가 있어서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먼저 보고해.
그리고 김중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어요. 전산실 업무는 당분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해. 예. 다른 일도 많으니까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야. 알겠나? 태우는 뭔가 반박하고 싶었지만 김중희의 표정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태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뭔가 거대한 음모에 휘말린 기분이었죠. 그날 밤 태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소용돌이쳤어요. 데이터를 더 조사해봐야 해. 증거를 찾아야 해. 다음 날 태우는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하게 일하면서도 기회를 엿봤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전산실이 비었습니다. 태우는 재빨리 컴퓨터를 켰어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죠. 이번엔 더 깊이 들어가 봐야지. 보급품 데이터베이스를 열고 과거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예상대로 이상한 패턴이 계속 나타났어요. 3개월마다 대량의 물품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거였죠. 이건 누군가 일부러 조작한 거야. 태우는 서둘러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USB에 파일을 복사하고 화면을 캡처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어요. 태우는 재빨리 화면을 바꾸고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준혁이 들어왔어요.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 같았습니다. 정태훈, 뭐 하고 있었지? 보고서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태훈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래? 내가 전산실 출입 제안했는데 김중희 님이 급한 일이 있다고. 거짓말하지 마. 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태우는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내 눈에 띄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알겠나? 위협이 담긴 말이었어요. 태우는 고개만 끄덕일 수 있었습니다. 준혁이 나간 후 태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죠. 저녁이 되자 상민이 태훈을 찾아왔습니다. 야, 괜찮아? 얼굴이 창백해. 형, 큰일 났어요. 태훈은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상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제 확실해. 여기서 뭔가 더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조용히 있어. 하지만 증거는 계속 모아야 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태우는 USB를 베개 밑에 숨기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진실을 밝혀야 해. 반드시. 창밖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폭풍전야 같은 고요함이었죠. 태우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더 위험한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정의에 대한 열망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비록 혼자서는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테니까요. 새벽 3시 태우는 담요를 뒤집어 쓰고 손전등을 켰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그는 노트북을 꺼내 들었어요. USB에 저장해둔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죠. 이건 말도 안 돼. 화면에 뜬 숫자들을 보며 태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3년 동안의 보급품, 장부가 모두 조작되어 있었어요. 탄약, 군복, 식료품까지 수백만 원이 아니라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죠. 태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어요. 조직적인
범죄였죠. 중위님까지 연루된 건가? 데이터를 더 깊이 파고들수록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군납업체와의 거래 내역, 가짜 서류들, 그리고 돈의 흐름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태우는 상민을 만났습니다. 형, 이거 봐요. 태우는 분석 결과를 보여줬어요. 상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세상에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 하지만 조심해야 돼. 두 사람은 비밀리에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태우는 전산 데이터를, 상민은 서류와 사진을 담당했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태훈이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태훈, 준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훈이 고개를 들자 준혁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따라와. 준혁은 태훈을 빈 창고로 끌고 갔어요. 문을 닫자마자 그의 주먹이 태훈의 배를 강타했습니다. 으악! 태훈은 바닥에 쓰러졌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뭘 캐고 다니는지 다 알아. 준혁이 태훈의 멱살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은 살기로 가득했어요. 경고했잖아. 가만히 있으라고. 저는 아무것도. 거짓말하지 마. 또 한 번의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태훈의 입술이 터졌어요. 피, 맛이 입안에 퍼졌죠. 앞으로 한 번만 더 이상한 짓 하면 후회하게 될 거야. 준혁은 태훈을 바닥에 내던지고 나갔습니다. 태훈은 고통스럽게 몸을 일으켰어요. 온몸이 아팠지만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막사로 돌아온 태훈은 상민을 만났어요. 상민은 태훈의 상태를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 무슨 일이야? 최준혁 병장이 알고 있대요. 우리가 뭘 하는지. 상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포기할 수 없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태훈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상민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끝까지 가자. 그날부터 내무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준혁의 눈치를 보며 태훈을 피했어요. 마치 전염병 환자 취급을 하듯이요. 정태훈, 미안하지만 같은 분대원조차 거리를 뒀습니다. 태훈은 완전히 고립됐어요. 하지만 상민만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도와줬죠.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몰래 만났습니다. 형, 이거 보세요. 결정적인 증거예요. 태훈이 화면을 보여줬어요. 군납업체로부터 준혁의 개인 계좌로 돈이 들어간 기록이었습니다. 와, 이건 정말. 이제 모든 증거를 USB에 담았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민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곧 새 사단장이 부임한다고 들었어. 그때가 기회야.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준혁과 그의 부하들이 들어왔어요. 역시 여기 있었군. 준혁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태훈은 재빨리 USB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제 끝이야. 정태훈. 준혁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문을 막았어요. 상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USB 내놔. 무슨 USB요? 끝까지 버티려고? 좋아. 준혁이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태훈은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대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니야. 태훈이 소리쳤습니다. 더는 못 참겠어요. 당신들이 한 짓을 모두가 알아야 해요.
준혁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봐. 긴장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태우는 USB를 꽉 쥐었어요. 이것만은 절대 빼앗길 수 없었죠. 형, 도망쳐요. 상민이 갑자기 준혁의 부하를 밀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태우는 재빨리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잡아. 준혁의 고함 소리가 끙 뒤에서 들렸습니다. 태우는 있는 힘껏 달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복도를 달리고 계단을 뛰어내렸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어디로 가야 하지? 순간 태훈의 머릿속에 한 곳이 떠올랐습니다. 사단장실이었어요. 거기라면 태훈은 방향을 바꿔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희망의 불꽃이 타올랐어요. USB를 꽉 쥔 채 태훈은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들렸죠. 이제 모든 것은 이 작은 USB에 달려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였어요. 아침 일찍 부대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새 사단장님이 오신데 병사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어요. 태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였죠. 오전 10시 검은 차량이 부대로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키가 크고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중년 남자였어요. 충성, 정우성 사단장입니다. 태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우성,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아버지였어요. 하지만 태우는 표정을 감추고 다른 병사들처럼 경례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여기 있는 걸 모르실 거야. 우성은 부대를 둘러보며 날카로운 시선으로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예리했어요. 오랜 군 생활로 다져진 직감이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듯했죠. 김중희, 부대 현황 보고해. 네, 사단장님. 김중희가 보고를 시작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우성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나? 아닙니다. 사단장님. 우성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분명 뭔가 있었어요. 한편 태우는 USB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고민이었죠. 직접 만나면 아버지께서 놀라실 텐데 태우는 익명으로 전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 몰래 사단장실로 향했어요.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태훈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레 걸었죠. 드디어 사단장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왔어요. 아직 우성이 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태훈은 봉투에 USB를 넣고 문 밑으로 밀어 넣으려 했어요. 그 순간 거기 누구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훈의 몸이 얼어붙었어요. 돌아보니 준혁과 그의 부하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죠. 정태훈, 끝까지 말을 안 듣는구나. 준혁이 다가왔습니다. 태훈은 뒷걸음질 쳤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준혁의 주먹이 올라갔습니다. 태훈은 눈을 감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무슨 일이지? 사단장실 문이 열리며 우성이 나왔습니다. 준혁과 부하들이 깜짝 놀라 경례를 했어요. 충성, 야간 순찰 중입니다. 우성의 시선이 태훈에게 향했습니다. 순간 그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아들을 알아본 거였죠. 하지만 우성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이 병사는 왜 이러고 있나? 저 규정 위반을 해서. 준혁이 더듬거렸습니다. 우성은 날카롭게 상황을 파악했어요. 정태훈 일병. 무슨 일인가? 태훈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사단장님께 드릴 게 있습니다. 우성이 봉투를 받아 열었어요. USB가 나왔죠. 이게 뭔가? 부대 내 비리 증거입니다. 준혁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이 녀석이. 조용히. 우성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는 즉시 구관을 불렀어요. 헌병대를 호출하라. 지금 당장. 네, 사단장님. 준혁이 도망치려 했지만 우성이 막아섰습니다. 움직이지 마. 최준혁 병장. 넌 체포다. 몇 분 후 헌병들이 도착했습니다. 준혁과 그의 부하들은 수갑을 차고 끌려갔어요. 우성은 태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정태훈 일병, 사단장실로 오게. 둘만 남게 되자 우성이 말했습니다. 태훈아, 아버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성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위험한 일을 했구나.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냥 둘 수 없었어요. 우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내가 자랑스럽구나. 그날 밤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USB 안의 증거들이 하나하나 확인됐어요. 이런 대규모 비리가 수사관들도 놀랐습니다. 3년간 조직적으로 이뤄진 횡령이었죠. 새벽이 되자 김중일을 비롯한 연루자들이 모두 체포됐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부대 회의실에서 우성이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정의와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태훈은 뒤쪽에 서서 듣고 있었어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창민이 다가와 속삭였어요. 너 정말 대단해. 덕분에 부대가 깨끗해졌어. 태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우성은 연설을 마치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대는 투명하고 정직하게 운영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군인의 자세입니다. 병사들이 우렁차게 대답했어요. 충성. 신선한 바람이 부대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정의의 바람이었죠. 태훈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전국의 신문과 뉴스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군 역사상 최대 규모 비리 적발, 용기 있는 병사의 고발로 진실 밝혀져. 태훈은 TV 앞에 앉아 뉴스를 봤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죠. 정태훈 일병. 밖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나가보니 행정관이 서 있었어요. 사단장님이 부르신다. 태훈은 긴장하며 사단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우성이 따뜻한 미소로 맞았어요. 앉아라, 태훈아. 이번엔 공적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로 만난 거였죠.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우성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태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특별 대우 받고 싶지 않아서 숨겼어요. 알고 있다. 그게 더 대단한 거야. 우성은 책상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빨간 상자였어요. 이건 국방부 장관이 준 특별 포상이다. 내 용기에 대한 상이지. 태훈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순간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그리고 우성이 말을 이었습니다. 너 때문에 군이 바뀌고 있다. 이제 모든 부대에서 전산 시스템을 투명하게 관리하기로 했어. 태훈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들었다니요. 아버지, 죄송해요. 그동안 연락도 안 드리고. 괜찮다. 이해한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군대와 가족,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요. 사단장실을 나온 태우는 상민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됐어? 특별 포상 받았어요. 와, 정말 축하해. 상민은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그들의 우정은 이번 일을 겪으며 더욱 단단해졌죠. 형,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못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시작한 거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함께 위험을 넘긴 전후였죠. 며칠 후 부대에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모든 보급품이 투명하게 관리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누구도 조작할 수 없어요. 새로 온 전산병이 태훈에게 설명했습니다. 태훈은 흐뭇하게 지켜봤어요. 내무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는 누구도 태훈을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영웅 대접을 받았죠. 정태훈, 정말 대단해. 덕분에 부대가 깨끗해졌어. 동료들의 칭찬에 태훈은 쑥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뿌듯했어요. 시간이 흘러 저녁을 앞둔 어느 날 태훈은 우성과 또 한 번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녁하면 뭐 할 계획이니? 군 전산 보안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우성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군에는 내 같은 인재가 필요해.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시스템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성은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응원한다. 저녁식 날 태우는 부대를 둘러봤어요. 이곳에서 겪은 모든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태훈아, 상민이 달려왔습니다. 나도 곧 저녁이야. 우리 밖에서도 연락하자. 당연하죠. 형, 두 사람은 꽉 껴안았어요. 진정한 전우회였죠. 마지막으로 우성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태훈아, 항상 정의롭게 살아라. 그게 아버지의 유일한 바람이다. 태훈은 깊이 경례했습니다. 군복을 벗었지만 마음속엔 여전히 군인 정신이 남아 있었어요. 1년 후 국방부 사이버보안센터 정태훈 중위입니다. 태훈은 다시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전문 장교로요. 중위님, 새로운 보안 시스템 점검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은 태훈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그의 손끝에서 코드가 춤을 췄죠. 창밖을 보니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태훈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내가 지킬 차례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겨진 비리는 없을 거예요. 태훈 같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그의 가슴 속엔 여전히 정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거예요.